열린공간 TV에서 김건희 일가 쪽에서 하고 여사님하고 한 살 차이가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고 그냥 한마디 좀 거들려고 그냥. 예. 제가 봤을 때는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종교시설에서 납골당이 가능하니까 수사받기가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일대 땅을 제가 좀 보니까 보면은 뭐 무단 구탄다, 뭐 구판 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납골당 건물인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달려왔는데요. 신기한 게 걸려 있다고 그러세요. 네. 현재 이 예, 안녕하세요. 증거가 정식 2024년 증거가 5월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21일 또 정한영 따라서 경매 납골당이라는 전화는 얘기도 게 있고요. 또 시작하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린공간 TV에서 김건희 일가 쪽에서 하고 여사님하고 한 살 차이가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고 그냥 한마디 좀 거들려고 그냥. 예. 제가 봤을 때는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종교시설에서 납골당이 가능하니까 수사받기가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일대 땅을 제가 좀 보니까 보면은 뭐 무단 구탄다, 뭐 구판 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납골당 건물인 것 같습니다. 납골당 건물인 것 같고 주소가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주변이 다 이제 보존 관리 지역이니까 이게 이 이제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거 할 때 민가에서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제가 또 이거 가지고 참 공부하느라고 몇 개월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돈이 될 걸 미리 세팅을 해놓고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해서 요 부분 납골당하고 요 이야기를 보자면 지금 수목장이라든지 납골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시설로 종교 단체에서 진행하게 되면 허가가 나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부속 토지 이 절에 이제 부속 토지. 그러니까 좀 열린공간 TV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뭐 알고서도 방송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뭘 하나를 딱 여기를 분석을 해야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요쪽 일대에 거래된 내역들, 부동산이 저기 뭐야 몇 년 사이에 어떤 부동산이 거래가 됐고 누가 소유했는지를 좀 예,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죠. 제가 봤을 땐 건물도 뭐 보니까 창문도 없고 딱 납골당 건물이죠. 납골당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절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주지 스님이 납골당하고 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는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고 절은 스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스님들이 일단은 그죠. 어떻게든 뭐 그래도 글게나 읽어야 스님이라고 이렇게 연불도 외우고 해야만이 되다 보니까 만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냥 목탁만 두드리는지 알지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밝아요. 아마 연봉 협상이 안 되어서 그냥 저런 시설만 하고 뭐 서류만 해서 넣지 않았나. 지금 종교 시설로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납골당 시설이 들어왔는지 추후에
수목장을 하면 이게 완전히 그 못 먹는 장사라. 왜 그러냐면 보관료 받죠. 수목장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일이 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냥 갈 수 있어요? 절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지. 그러면 뭐 만 원짜리랑 5만 원짜리 하나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못 가면 내가 명절 때라고 부모님 뵈러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에 전화해서 죽이라고 해요? 뭐 용을 뭐 기도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예. 원래 있었던 묘 자리하고 도로 여건하고 딱 봤을 때 홀땅 플러스 축에 목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국가들이 좀 아닌 것 같죠? 국장이죠. 아니었을까? 도로도 뭐 가깝죠. 권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좀 자세히 깔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 재미도 없고 제 코가 석잔데. 그, 자, 어제 제가 온비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BTS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네, 입찰을 했는데 뭐 간만에 입찰하는 거라 정확한 가격, 그러니까 예측 가격가 참 쉽지 않았는데 만족스러운 가격에 했어요. 이게 그 경매장에 우리가 뭔가 입찰하고 할 때 객관적인 가격을 그 마음 먹기가 참 어렵죠. 예. 다른 사람 거 혼수기는 좋아요. 남녀 관계 연애할 때와 똑같아요. 이게 손이라도 잡고 키스라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쉬운 거 마냥 서로 이성적인 접근이나 행동이 안 되죠. 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또 저 같은 그런 이렇게 감성적 도파민이 또 잘 나오는 그런 이런 스타일들은 참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게 뭔가 좀 저는 어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낙찰이 됐습니다. 구매 같은 경우 이제 온비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제가 이따 이야기니까 구매 사항 좀 지금 한참 대찰 중인 것 같아요. 많이도 되고 요 인천은 뭐 항상 또 단식 12억 상위 52억이면 이상이 아니라 그냥 감정가 100억 낙찰가 52억 진안군의 임야가 감정가 200인데 2천에 대해서 이거는 이걸 잘못 쓴 올 건도 같은데 이자 우선 매수 사순위 우선 큰 아무래도 뭐 집안에서 딸이니까 예,
담요가 13기가 아, 의자 우선 배수. 봅시다. 9,700인데 다세대 빌라 건물이 59.49제곱미터 18평 뭐 요 정도면은 지금 이게 어디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4억 3,200 4억 2,700 아, 다세대 빌라에 요 4억대 5억대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것 같습니다. 80% 이하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4억 3,800 이게 자, 경매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배당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2024년 3월 19일자 확약서가 제출됨.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3,800이라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입찰이 4월 그렇죠? 다시 천 지가 괜찮은가요?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아파트하고 빌라하고는 적용되는 건축법 자체가 다르고 어, 어?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냥 무조건 아파트가 단지가 크기 때문에 뭐 비싸다 메이커라 비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비 대비 마진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가 더 싸죠. 왜? 더 싸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싸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빌라가 확실히 떨어져요. 단순히 그냥 저기 뭐야 단지 규모가 작고 목집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건축 자체에 대한 내구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기준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파트값 대비 같은 평수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빌라에 대한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상승률도 빌라가 2배 정도 낮죠. 낮아요, 낮아요. 반밖에 안 돼요, 상승률. 이게 슬럼 속도도 더 빠르고 다만 이제 적은 돈으로 큰 평수를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큰 평수를 사는 거는 뭐 빌라가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걸 구매하실 땐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물건 팔 일이 없다. 이건 팔 일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하시고 나한테 그냥 적정하다. 내 형편에 맞게. 예,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가격이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3억 8,500, 3억 8,500, 59, 4억 3억 3층이에요. 2층 3. 아까 이게 지금 가 있네. 맞죠? 단지라. 요 아파트까지만 좀
마치겠습니다. 저녁 때 제가 영상 올리도록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자, 입찰자 한 명이었네요. 형 들어오면 서운하죠. 첫 번째 경매였기 때문에 천에서 아니다 5억천이 아니잖아. 51억 7천이잖아. 51억 7천을 53억을 썼네.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래도 뭐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나. 대치동이 같은. 야 이게 지금 13억까지 부르고 있어? 요거는 많이 오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일반 평수의 2배니까 한 25억 정도. 그렇다고 봐도 10억, 13억. 어차피 뭐 재건축은 어려운 데인데 저는 이건 좀 오버됐다고 봅니다. 3억이면. 요거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지금 저거를 2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입찰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홍순만회 이렇게 한 분이 입찰을 하셨는데 53억에 입찰을 했어요. 왜 51억의 최저가, 이거는 51억의 최저가로 입찰하는 것도 좀 갸우뚱해야 될 물건이에요. 그런데 53억이라는 최저가보다 돈을 더 써서 입찰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국세청에 압류가 있고, 채권 확정액이 58억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MPL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압류. 지금 현재 요 대부업하고, 예. 자, 채권액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지? 51억을 2022년 7월 6일 날 51억을 설정을 했어요. 대법에서. 그리고 어차피 이쪽으로 넘겼고, 그죠? 또 천지용 주식해서 1000.
7월 2022년 7월 6 2022년 7월 6일 넘기면서 말소를 했죠. 대부 공경대부 주식회사 공경대부 이때부터 이게 2018년 19년 20년 깡통인데 얘네들 채권 자체는 대한은행 5억 4천 5억 4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보세요. 외환은행께 외환은행이 5억 4천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이 이제 우리가 뭐 120% 130%라고 했을 때 잘해야 뭐 한 여기 6억 7억 이 정도 되겠죠? 뭐 얘네들이 이제 경매를 넣어서 지금 채권 금액이 30억 7억 뭐 이렇게 되는데 아 13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에서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54억짜리를 입찰하는데 정상적으로 채권을 인수해서 이 매수하시는 분이 얘네들 대부업의 채권을 인수하는 거죠. 해가지고 어차피 많이 써도 본인들이 배당받으면 되니까 범위 내에서 18억이니까 채권 개가 네. 채권을 인수해서 하는 NPL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그런 방식으로 입찰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입찰하는 이유가 그죠? 사례분석 예상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더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채권으로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더 내기 아니 저기 뭐 취득세는 더 내겠죠. 내가 45억이 인수할 걸 갖다가 53억이라는 낙찰 가격으로 더 써서 인수를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동네 집값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어, 나중에 그죠? 내가 이제 매매했을 때 나중에 매매했을 때 이제 양도세를 줄이죠. 상속세는 그럼 많이 내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낙찰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진성이냐 가성이냐 요걸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특히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어디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우리 언니들 뭐 누구 용하더라 뭐 이런 식의 점쟁이 말이 옮기듯이 제 앞에서 그 부동산 땅값 이야기하면 또 제 말은 또 듣지도 않아요 또 좀 거기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왜 당신이 모든 걸 확인하는 것도 아니면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집을 샀는데 얼마에 뭐 그랬다더라 참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세상 살아가는 정보가 가장 어두운 집단이 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들은 아마 민원인들하고 상담이나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찰관들도 경찰관들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주로 만나는 게 사기꾼이나 뭐 범죄자들 위주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네. 다들 그래도 한 분야씩은 알잖아요. 다 성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잖아. 성인들을 상대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애들 상대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제가 봐도
얼굴에 써 있어요. 모범생. 제가 학교 선생이면 저런 건 다 편법으로 그냥 대충 하고 말았을 건데, 아, 무슨 뭐, 그, 강박관념? 예,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진짜 90% 이상이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국가와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겠죠. 시키는 거 꼭 해야 되고, 아, 옳다고라는 거 꼭 해야 되고, 하여튼. 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뭐 암호화폐나 주식이나 집값 이야기를 하죠. 특정 지역에. 지역은 무조건 거르고 보면 소식이 제일 늦게 전달되는 집단입니다. 우리 유치원 교사들은 좀 달라요. 거기는 단절이에요, 단절. 아예. 개념 자체가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그쪽 밑에로 가면 좀, 초등학교 저학년? 예, 이렇게 보면, 예, 좀 4차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범위에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본인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은 착하고 열심히 모범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아, 집사람하고 술 먹을 때도 분위기 깨는 소리 하는데, 운전할 때도 그렇고, 정지 라인 안 지킨다고. 하여튼 옆에서 뭐 잔소리를, 제가 운전하는 것에 잔소리를 한다? 아씨. 예, 저는 운전 잘해요. 예, 예, 요런 거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대부업이 들어가 있으면 쉽게, 예, 낮은 가격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등기부 보니까 계속 대부업들로 돌렸죠.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하고 뭐 대출을 또 이빠이 받을 수 있겠죠. 감정가보다 뭐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집값 올랐다.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허세적인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경매할 때 왜 아파트 가격이 높게 낙찰되는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본 거. 지금 이제 오는 마포구 상암동, 네, 자 봅시다. 진짜 10억짜리인데 6억 1,200에 낙찰이 됐어요. 확실히 서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이전 가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정.